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여있고 암울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우울하기만 했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막상 살아보니 인생은 길고 아직까지는 살만한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결혼한 지는 6년 차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회사를 나와 소소하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작지만 회사 대표로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에 비해 조금 여유가 생겨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땐 제가 한없이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솔직히 그동안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된 건 남편을 만난 일이었어요. 저희 엄마랑 평소에 잘 알고 지내시는 분이 손자리를 주선한다고 해서 제가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연애랑 결혼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혼자 살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굳이 결혼은 안 해도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일단 남편은 굉장히 젠틀했어요. 저를 대하는 것 이외에도 식당 종업원들이나 어른들에게도 참 예의를 차려 깍듯이 대하곤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씩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제가 비혼주의 성향이 강해 확 다가온다기보단 그냥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자며 가끔씩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곤 했는데 남녀 사이엔 우정이 없다고 결국엔 친구였던 남편과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제 결혼 소식에 기절초풍을 하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냐며 다들 신기해했죠. 부끄럽지만 그렇게 결혼 소식을 전했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번잡스러운 걸 싫어해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화해서 잘 끝을 낼 수 있었어요. 비록 좀 성급하게 한 결혼이었지만 오히려 오래 결혼하고 연애하는 것보단 신혼을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원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이 옆에 있으니 결혼 생활하는 건 문제 없을 거라 장담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시부모님도 시댁에 아이가 귀한 편이라 조금은 서둘렀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남편도 그게 눈치가 보였는지 아이 갖는 걸 해치우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리고 막상 아이를 가져야겠다 마음을 먹으니 생각보다 금방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죠. 제 임신 소식에 시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셨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좋아라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게 밥을 해주시겠다고 하여 시댁에 혼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듣게 되었죠. 오늘 내가 너만 따로 부른 건 서운한 게 있는데 그거 맘에 담아두면 속병 생길까봐 얘기 좀 하려고 불렀다. 네, 어머님.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시다고요? 뭔데요? 서운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너 그렇게 애를 빨리 가질 수도 있으면서도 요리조리 피하다가 네 시아버지가 애 낳으면 동탄에 있는 상가 준다니까 바로 가져버린 거냐? 너도 그 상가가 um청이나 갖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한 번에 애를 갖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속보이는 행동을 해? 네? 동탄 상가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명훈 씨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가 때문에 임신한 건 더더욱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 하셨고, 저도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물으니 남편은 크게 당황을 했고,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엔 상가가 탐이나 제게 아이를 갖자고 설득을 했던 거더라고요. 만약 시아버지로부터 상가를 가져온다면 명의도 공동명의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그동안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점점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한 게 마치 잡은 물고기라 생각을 한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점점 더 막대하더군요. 쉽게 말해 남편은 임신한 저보다 자신을 왕처럼 대해주기를 원했어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해야 할 일까지 저를 시켜가며 집안일을 하게 했는데 조금이라도 본인 맘에 안 들면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임신 때문에 살이 쪄가는 제 모습을 보며 인신공격도 서슴없이 해대는데 결혼 전에 당당함은 어디 갔는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이미 임신은 했고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전 매일같이 이 사람과 결혼한 걸 수천 수만 번씩 후회를 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늘 제가 밖에서 문제가 생기면 짠하고 나타나선 천사같이 챙겨주었는데 이런 모습이 이중적이기까지 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남편의 이런 모습에 제 말은 그저 투정으로만 들으셨죠.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말라는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어요. 원래 남자들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 네 아버지도 그랬고.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임신이 돼서 애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서 그런 걸 거야. 임서방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싹싹하고 잘했니? 너도 조금 유도리 있게 네 신랑 마음 좀 헤아려주고 그래. 애가 생기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생각하는 까탈의 정도가 도를 지나치니까 하는 말이지. 아니 진짜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니까? 그래도 어떡하냐. 이왕 이렇게 임신까지 한 마당에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자기 닮은 애 낳으면 또 달라져. 한번 지켜봐봐. 그리고 엄마가 임서방하고 얘기 좀 해볼게. 저 또한 남편이 그러길 간절히 바랐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관계가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었음 했어요. 저의 토로에 엄마가 남편에게도 따로 이야기를 했는지 남편도 이 문제에 대해 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니 남편 또한 제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는 저를 막대하지 않고 저와 아이에게 더 충실하겠다는 확답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10달 동안 품은 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도 조금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만큼은 따뜻하게 봐주질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이어져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딱 돌이 지나고 친구로부터 의미심장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친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열이 받은 목소리로 얘, 너는 내가 그렇게 불러댔는데도 어떻게 한 번을 안 쳐다보니? 아주 네 신랑이랑 꿀이 뚝뚝 떨어지느라 주변 소리도 안 들려? 아이고, 요즘 너희 부부 사이 좋은가 봐?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나를 언제 불렀는데? 아니, 나도 네가 우리 동네까지 왜 장을 보러 왔지 싶어서 윤소라고 계속 불렀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었는데, 아니, 얼마 있다 네 신랑이 내려오더니 니네 둘이 저 멀리 가버리는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 불리우는 제 별명이 윤쏘였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가 불렀다면 제가 못 들을 리가 없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남편이랑 그 동네 마트에 간 적이 없었다는 거였죠. 친구는 확실히 저랑 제 남편이 맞았다며 남편의 인상착의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본 남자는 저희 남편이 맞았고 그 옆에 있던 여자는 제가 아닌 게 확실했죠. 친구 말론 제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부부처럼 장을 보면서 진한 스킨십까지 하고 있었다는데 그 말을 듣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임신했을 땐 아무리 나쁜 남편이라 하더라도 애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좋은 아빠는 못 될 망정 바람을 피고 있는지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이 잠시 담배를 태우러 집을 나갈 때 업무용 노트북을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타이밍 좋게도 노트북 화면이 꺼지기 전에 비밀번호가 잠기기 전에 제가 볼 수 있었고 PC로 연동된 톡까지 열어볼 수 있었는데 대화 목록에 세컨 와이프라고 저장해 놓은 대화창을 열어보니 제 친구가 얘기했던 그 여자와 남편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무슨 부부보다 더 부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사랑한다는 말까지 하며 다음번엔 어느 호텔에 가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걸 본 순간 손이 바르르 떨리고 심장이 쿵쾅대고 어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절망적인 생각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은 남편이 오기 전에 그 내용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 놓았고 얼마 뒤 들어온 남편에겐 일단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제가 워낙 예전부터 불륜 관련된 TV, 드라마, 사연 이런 걸 좋아해 잘 알고 있었는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땐 최대한 감정적이지 않게 침착하게 뒤에서 증거를 모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최대한 모른 척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뻗쳐 미치겠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시댁으로 쳐들어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깽판을 쳐야 하나 라는 생각부터 몰래 소송을 걸어 이 인간 양말 하나까지 탈탈 털어올까 하는 생각까지 별별 생각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걸 가지고 시댁에 간다 한들 자기 아들 편을 들며 제게 어떻게든 참고 살라고 남자가 살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을 걸면 제 아이를 뺏어가려고 눈에 불을 켤 것만 같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증거들을 대신해 더 큰 증거를 잡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제 친구도 저의 사정을 알곤 너 잘 생각해야 돼.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남자가 나 아닌 다른 여자 만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용서 빌어도 또 똑같은 행동하고 또 다른 여자 만나고 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건 잘 알아. 일단은 네 마음도 마음이 아닐 것 같으니까 마음 정리 잘하고 내가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SOS 청해. 알았지? 나 더 이상은 그 인간이랑 못 살 것 같아. 그 인간 아마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바람 피운 것 같아. 나 임신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거든. 지아버지한테 그 상가 하나 받으려고 맘에도 없는 애까지 낳고 지는 이제 원하는 거 이뤘으니까 맘 편히 바람 피고 다니는 것 같아. 나 이 인간하고 이혼은 할 건데 지금은 못해. 지금 하면 내가 100% 져. 나 회사도 그만둬서 벌이도 없고 잘못하면 우리 하윤이도 뺏기고 재산 기여도도 없어서 분명히 무일푼으로 쫓겨날 거야. 일단은 여기서 끝까지 버티다 생각지도 못할 때 뒤통수 쳐서 복수할 거야.
그럼 일단 친정 부모님한테라도 말씀은 드리지 그래. 네 신랑 된통 혼이라도 좀 나게. 아우, 간통죄는 왜 사라진 거야? 엄마 아빠한테 알린다고 해도 달라질 거 별로 없을 거야. 너도 좀 알잖아, 우리 엄마. 나한테 웬만하면 참고 살라고 할 게 뻔해. 무슨 이혼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그러잖아. 이혼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지금이 옛날이랑 같냐고. 일단은 이혼해도 내가 힘이 생긴 다음에 이혼을 해야 돼. 그렇게 저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 이 집안 내에서도 힘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복수의 발톱을 숨긴 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남편놈 몰래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SNS로 광고를 받으며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파는 제품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1년 반 만에 사업이 잘 돼 조그마한 사무실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물론 남편놈에겐 친구가 하는 사업체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였는데 남편놈도 당연히 용돈벌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였죠. 인터넷으로만 시작했던 곳이 이제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두세 명이나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장에 찍혀오는 액수를 볼 때마다 남편놈의 뒤통수 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남편놈의 뒷조사는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세컨 와이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이젠 맘 놓고 여행을 다니고 두 집 살림까지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것도 주말 부부 행사까지 하면서요. 저는 다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둔 게 남편놈은 자기가 워낙 철저해서 안 들킨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흘리고 다니는 덕에 불륜 증거물은 점점 쌓이고 있어 저는 되려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딱 3년. 그동안 증거물도 모일 대로 다 모았고 저 또한 사업이 안정이 돼 이전보다 경제적인 부분이 남편놈보다 월등해져 이혼 소송을 할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남편놈의 그 세컨 와이프년의 면상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는 남편의 신혼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님 동거하우스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 여자와 둘이 살고 있는 집을 남편 없을 때 급습하기로 작정했어요. 여태껏 남편놈과 살면서 별별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말들을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담력이 세져서 그 집 현관배를 누르는데도 전혀 떨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배를 누르니 그 상간녀는 누구냐고 했고 이번에 이사 오면서 인테리어 하는데 소음 문제 때문에 죄송해서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당황을 하며 막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그 여자에게 뭘 잘했다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어. 안 닥쳐? 너 나 몰라? 잘 봐봐. 내가 누군지 몰라?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누군데 이러세요? 나 임명훈 와이프잖아. 애 딸린 유부남 만나는 주제에 와이프 얼굴도 모르고 바람을 펴? 간땡이가 부었네. 네? 당신이 명훈 씨 와이프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내년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인데 유부남은 뭐고 바람은 무슨 말이냐고요? 증거 있어요? 당신이 명훈 씨 와이프라는 증거 있냐고. 와, 이것들 봐라. 니네 무슨 교육 받았니? 불륜 사이인 거 들키면 모른 척 발뺌하라고 교육 받았냐고. 내가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떼서 보여주리? 이게 잘못했다고 빌기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고 있어? 어? 누가 더러운 상간녀 아니랄까봐. 그러자 갑자기 그 여자가 허무하게 바닥에 주저앉으며
억울하다고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도 피해자인 것 같다며 제게 저희 남편과 처음 만났을 당시 남편이 그 여자에게 써준 연애 편지와 사귀자고 말했던 톡을 찾아서 보여주겠다며 보여주는데 쭉 읽어보니 누가 봐도 남편 놈이 총각 행세를 하며 그 여자를 꼬시고 사귀자고 한 내용들이었어요. 그 여자 또한 남편이 결혼한 사람인 걸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본인을 세컨 와이프라고 저장해 놓은 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저도 넋이 나가 있는 그 여자에게 제 결혼 사진과 저희 아이 돌 사진, 가족 사진 등등을 전부 다 보여줬고 원한다면 집까지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한참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옷을 챙겨 입더니 저희 집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피해자니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두어 시간을 달려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차 안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집으로 왔고 남편과의 분명한 살림집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또 한 번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제서야 입을 떼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시댁 친정 식구들 다 불러들여 남편 놈과 당신의 존재를 싹 다 밝힐 거라고 하였고 이혼 소송하고 미안하지만 당신한테도 상간녀 소송할 거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하염없이 눈물만 쏟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그 여자의 말과 행동은 믿지 않았고 되려 그 여자에게 먼저 제안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진짜 피해자고 그 사기꾼 놈한테 속은 거라면 오늘 내가 식구들 전부 다 불러들이는 자리에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서 남편 놈이 사기친 거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내가 당신한테는 상간녀 소송까지는 안 할게요. 당신도 상간녀라고 낙인 찍히면 인생 살기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그 자리 가서 억울한 거 호소하고 피해자라고 말하면 정말 상간녀 소송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소송 안 할 거라는 말이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가서 그쪽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송만은 제발 말아주세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지장까지 찍어주었고 그리고 나서 온 식구들을 저희 친정으로 불렀어요.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요. 친정으로 부른 이유도 딱 하나였는데 시부모님과 남편놈이 우리 부모님한테 제대로 사과하라고 친정으로 부른 거였어요. 저는 식구들이 다 모였다는 연락을 받고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니 역시나 남편놈은 저와 그 상간녀를 보고 거의 나자빠지기 일부 직전으로 절 말리려고 드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의 정강이를 차며 지금 나 건드려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그동안 제가 모아왔던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그 여자한테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이야기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 울면서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본인 또한 사기를 당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놈은 지 혼자 길길이 날뛰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양가 부모님들은 충격에 뒷목까지 잡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또 하나 듣게 되었던 게 그 상간녀가 여태 왜 그렇게 울기만 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놈도 모르는 사실 같았는데 글쎄 본인이 지금 임신 5주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남편은 오열을 하며 짜증 섞인 말투로 그 얘기를 왜 여기서 꺼내냐고 하였고 시부모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며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 죄송하다며 면목 없다고 집을 나갔어요. 저희 아버지 또한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하며 나가셨고 남편은 본인 부모님을 따라 나섰는데 거실에 저와 엄마 그리고 상간녀만 셋이 달랑 남겨지게 되었죠.
그 상간녀는 여기 온 후로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런 상간녀에게 물이라도 한 잔 마시라며 물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도 고개를 들어 물을 천천히 마시는데 아니, 물을 거의 다 마셔갈 때쯤 갑자기 컵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더니 화장실로 막 뛰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곤 구토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엄마랑 저는 왜 그러는 거냐고 문 좀 열어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도 문을 안 열고 캑캑거리며 대굴대굴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러다간 사람 잡겠다 싶어 화장실 키를 찾고 있던 그때 마침 남편 놈이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왔고 화장실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간녀에게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나와서 얘기하라고 집으로 가자고 막 성질을 내는데 그 상간녀가 쫓기듯 화장실에서 나와 뒤도 안 돌아보고 맨발로 저희 친정집을 나가는데 남편 놈도 그런 상간녀를 잡으러 뛰쳐나갔고 저도 한참 뒤에 그 상간녀의 신발과 가방을 챙겨 그 둘을 따라 나갔어요. 아파트 밖을 나오니 그 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저는 그 둘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 뒤져보았는데 아파트 뒤쪽 정자에서 그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심각한 은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는 혹시나 또 무슨 계략이 있는 줄 알고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귀를 있는 대로 세워 그 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자세한 소리는 잘 안 들리고 그 여자가 계속 동생, 동생이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 여자 이야기를 다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뭐?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내 와이프가 당신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확실해? 장모님 집에 있던 와이프 어렸을 때 사진, 그거 당신도 갖고 있는 사진 맞아? 똑같은 게 확실하냐고.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래, 맞아. 맞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다면서 그 사진 한 장을 남겨주셨는데 그 사진이랑 똑같았다고. 나도 그거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나서 화장실로 도망간 거 아니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벼락 맞을 일이냐고. 저 또한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저 여자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왜 내 쌍둥이 언니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저는 여태 외동딸로 자랐는데 말이에요. 남편 놈은 막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대 비밀이라고 다 끝내버리자고 하는데 그 소리를 제가 듣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그 둘 앞에 다가가 나도 들었으니까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그 상간녀는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는데 다 들어본 결과 그 상간녀와 제가 쌍둥이 자매가 맞더라고요. 그 상간녀 말로는 제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랑 제 친어머니가 이혼을 하면서 각자 한 명씩 저희를 데리고 갔고 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고 하였다는데 그래서 저나 이 여자나 여태 본인들한테 쌍둥이 자매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 친아버지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가셔서 상간녀인 쌍둥이 언니는 본인 과거는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나 언니나 서로 얼굴을 봐도 닮은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체 이란성 쌍둥이에 언니가 눈이랑 코 성형을 해서 완전히 다른 얼굴이 돼 서로 못 알아본 거였어요. 근데 엄마네 집에 있는 그 사진을 보고 알게 된 거였죠. 저 또한 그 소리를 듣는데 헛구역질이 다 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하늘의 장난인가 싶기도 하고 머리가 띵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를 데리고 엄마에게 가서 이 말이 다 사실이 맞냐고 확인을 해야 했고 엄마로부터 사실이 맞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네요.
엄마는 본인도 과거 이혼 경력이 있으니 제게 그렇게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고, 어떻게든 남편 놈이랑 붙어 살라고 한 것도 제가 본인처럼 살까봐 그게 싫어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였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겠다며 이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이게 다 본인 탓이라고, 본인이 이혼만 안 했어도 쌍둥이를 둘 다 데리고 살았어도 이런 험한 꼴은 보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저희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너무나도 많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곤 도저히 엄마와 언니라는 그 여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혼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되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상황에 여우 같은 교활한 남편놈은 이때다 싶었는지 제 사업과 제가 모아둔 돈 재산을 보곤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며 싹싹 피는데, 이렇게 큰일을 네가 버려놓고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어떻게 건드려도 내 쌍둥이 언니를 건들 수 있냐고, 네가 진짜 사람 새끼냐고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했다며 저를 찾아올 때마다 물도 뿌리고 남편 놈 물건도 집어던지고 경찰도 몇 번이나 불렀어요. 그런데도 계속 찾아오길래 결국엔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였네요. 이혼하면서 그 인간에게 매번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는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고통이랑 지금부터 받게 될 고통까지 몇 배로 받으면서 평생 지옥 속에 살라고 하였어요. 그동안 저 몰래 불륜을 해오고 그 불륜 대상이 제 언니였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큰 고통이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의 승소로 끝이 나 양육권과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제가 가지고 와 깔끔하게 이혼을 하였어요. 그리고 듣기론 제 쌍둥이 언니 또한 저놈을 고소했다고 했는데, 저 이혼 소송하는 1년 동안은 엄마를 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물론 쌍둥이 언니도 보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제가 차마 그 둘을 보는 게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는 모든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늘 엄마한테는 일주일에 2~3번씩 문자가 와서 근황은 듣고 있었어요. 엄마랑 쌍둥이 언니는 계속해서 연락은 하는 듯 했고, 결국 언니는 뱃속에 아이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 또한 제겐 커다란 돌덩이로 느껴졌는데, 그 돌덩이가 가슴 한구석에 죄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살아는 가야 하니까 하던 사업은 계속하면서 제 딸아이와 함께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이사를 가 살게 되었는데, 저희 아파트가 외부인 출입 금지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 로비에서 자주 경비원들에게 쫓겨나는 사람들을 보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식 배달을 하러 온 배달부가 막 경비원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제 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저 사람 아빠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치킨 박스를 손에 들고 여전히 지가 잘난 마냥 큰 소리로 무식하게 떠들고 있는데,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저희에게로 와서 제 딸아이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의 손을 가차없이 내리치며 어딜 그 더럽고 역겨운 손으로 내 딸을 만지려고 하냐고, 배달 왔으면 배달이나 하고 조용히 꺼지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멍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데, 전 그 눈빛조차도 싫어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마주치는 일은 없었어요. 글을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실 남들이 봤을 땐 제가 한없이 행복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저처럼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도 뭔가 공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제 행복을 자꾸 가로막는 것 같아요. 남편도 부모도 형제도 다 잃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나마 제 속 이야기를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니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한 얼굴 모르는 제게 동생이다, 딸이다 생각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들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늘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하시고 훨씬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 많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